64번입니다. 자, 이 세 기호. 자, 동그라미, 다이아몬드, 그리고 스페이드 기호죠. 그죠? 자, 이 기호 세 개를 이용하여 일렬로 나열하여 신호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기호가 어떻게 동그라미, 다이아몬드, 하트 순서대로 서로 이웃해서 나오면 신호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럴 때, 자, 이 기호 세 개만을 6개 사용하여, 그 말은, 자, 이 세 개의 기호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된다. 중복을 허용한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일단 6개의 기호를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자, 이 기호를 넣을 곳, 자, 6자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호가 이 세 개의 기호 말고 다른 기호도 있다면, 그 다른 기호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자, 그 기호들은 이웃해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이 이웃하면 안 되는 이 세 개의 기호를, 자, 그 가운데와 그 사이사이와, 자, 제일 앞과 제일 뒤에 우리가 추가해서 이 기호로 신호의 개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세 개의 기호만 사용해서 자, 이 기호를 여러 번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이 세 개의 기호를 배치한 다음에 가운데 기호를 넣는다.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얘를 동그라미를 우리가 뭐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이웃해도 괜찮은 기호를 먼저 배치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이 세 개호를 끼워 넣는 것. 그렇게 이용하는 문제는 아니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와 그리고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오지 않고 자, 스페이드가 이렇게 온다면 이렇게 다이아몬드가 오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기호로 사용이 되겠죠. 그러니 동그라미, 다이아몬드, 스페이드만 우리가 연속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일단은 이 6개의 이 자리에 이 세 개의 기호로 만들 수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각각의 자리에 자 어떻게 이 세 개의 기호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죠. 즉 중복순열이 되겠네요. 그죠? 바로 3의 6제곱까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이 세 개의 기호가 자, 연속적으로 나오는 경우를 제외시키는 걸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세 개의 기호가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될까요? 자, 동그라미, 다이아몬드, 스페이드니까 첫 번째 자리에 동그라미 와서 연속적인 세 개. 두 번째 동그라미 와서 연속적인 세 개. 이렇게 생각한다면 바로 이 네 번째 동그라미가 와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세 개 모이는 것도 어떻게 된다? 해당되지 않겠죠. 따라서 몇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냐고 하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나요? 이 경우를 각각 뭐 해주면 되겠다. 전체에서 뭐 한다? 제외해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나오면, 연속적으로 나오면 신호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전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개수 중에서 연속적으로 세 개 나오는 이런 네 가지 경우를 우리가 제외시켜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동그라미, 자, 다이아몬드, 스페이드가 첫 번째부터 연속적으로 나왔으니까 이 네 번째 자리와 다섯 번째 자리와 여섯 번째 자리에 바로 무엇이
이 동그라미, 스페이드, 하트가 각각 올 수 있는 세 가지가 되어서 3의 세제곱까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맞나요? 3 곱하기 3 곱하기 3. 두 번째도 어떻습니까? 이 세 자리에 바로 3의 세제곱. 세 번째도 어떻나요? 각각 세 개씩 올 수 있으니까 3의 세제곱. 네 번째에도 3의 세제곱. 이렇게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3의 6제곱에서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 개가 연속적으로 오는 경우가 바로 신호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3의 6제곱 안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자, 2번과 3번 경우에는 우리가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1번과 4번 경우를 본다면, 여기에 만약에 동그라미가 오고, 여기가 다이아몬드가 오고, 여기가 스페이드 모양이 이렇게 온다면, 4번도 여기에 동그라미가 오고, 여기가 다이아몬드가 오고, 여기가 스페이드 모양이 이렇게 온다면, 이 경우는 첫 번째 경우도 이 3의 세제곱 안에 있을 것이고, 이 경우도 네 번째 경우도 3의 세제곱 안에는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스페이드, 다이아몬드, 동그라미, 다이아몬드, 스페이드가 연속적으로 세 번 나오는 게 첫 번째와 네 번째에서 똑같은 경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2번과 3번에서는 우리가 동그라미, 다이아몬드, 스페이드를 이렇게 넣어도 어떻습니까? 이게 첫 번째 경우와 이 네 번째 경우가 다른 모양이 되죠. 그래서 2번과 3번에서는 똑같은 구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와 네 번째는 이 동그라미, 자, 다이아몬드 스페이드가 연속적으로 두 번 이렇게 나왔을 때는 같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3의 세제곱이 네 번 더해야 되니까 곱하기 4로 표현하면 되지만 얘를 이 전체 3의 6제곱에서 빼주면 될 거겠지만 요 한 경우가 더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의 경우를 더 빼줘야 된다. 왜? 두 번 나오니까. 아시겠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3의 6제곱에서 3의 세제곱이 자, 네 번 있는 것만 빼주면 안 되고, 여기에서, 자,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 한 가지를 빼준 것을, 우리 전체 3의 6제곱에서 빼주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3의 6제곱은요, 3의 4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볼까요? 우리 3의 4제곱은 어떻게? 바로 8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곱하기 9니까 자 700 곱하기 729까지 해서 요 부분만 빼주면 되겠네요. 3의 세제곱이 얼마라고요? 27이죠. 27 곱하기 4에서 1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4, 7이 28이 되고 4, 2, 8, 108가지 해서 한 가지를 빼주면 되니까 107가지만 빼주면 되겠죠. 자, 따라서 빼버리면 622가지가 바로 신호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중복순열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치할 수 있는 이 3의 6제곱까지 해서 자, 신호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패턴이 네 가지가 나오니까 요 네 가지를 빼주면 되지만 이 네 가지 안에서도 우리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한 가지를 더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전체 3의 6제곱에서 빼주면 우리가 신호의 개수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5번입니다. 서울의 어떤 지역에서는 국번 네 자리를 포함하여 8자리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국번이 뭔지 알죠? 음. 자, 이 국번 네 자리죠. 몇 번에 몇 번 할 때 이 앞에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휴대폰 번호가 만약에 있으면 010을 빼고요. 우리 일반 전화에서 앞에 네 자리, 그리고 뒤에 네 자리를 생각할 때 이 앞에 네 자리를 우리가 국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휴대폰 번호보다는 일반적인 우리 가정집에 있는 우리 지금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가정집에 있는 바로 전화기를 이용할 때 앞에 있는 것을 국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국번 네 자리를 포함하여 8자리의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국번을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0, 2, 4, 6, 8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화번호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죠. 자, 그런데 이 국번의 첫 번째 자리 숫자는 0이 아니다. 이 자리에는 0이 올 수가 있다 없다? 0이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중복하여 사용할 수 있다. 즉, 중복을 이용해도 된다. 즉, 2248번 이런 것도 된다는 것이죠. 아시겠나요? 그럼 이 국번의 자리를 먼저 만들어주고 그리고 뒤에 자리 네 자리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가 국번에는 0, 2, 4, 6, 8만 쓸 수 있는데 0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2나 4나 6이랑 8만 사용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몇 가지가 된다? 네 가지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자리에는 0을 사용해도 되니까 중복을 허용한다고 했으니까 각각 5자리, 그 5가지, 5가지, 5가지가 되겠네요. 자, 이게 바로 국번을 만들 수 있는 바로 경우의 수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자, 번호 네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니까 일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곱하기로 우리가 곱의 법칙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네 자리에는 우리가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 네 자리에는 0부터 얼마까지 9까지를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국번에만 첫 번째 자리에 0이 못 온다고 했지. 이 뒤에 네 자리는 첫 번째 자리에 0이 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 그런 조건이 없으니까. 따라서 여기에 몇 가지? 10가지. 여기에도 10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10가지. 각각 10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들 수 있는 전화번호의 바로 뭐다?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앞에 국번 네 자리 만드는 경우와 뒤에 있는 우리가 번호 네 자리 만드는 경우를 각각 곱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에다가 5의 세제곱을 곱하면 125에다가 4를 곱해도 되고 20 곱하기 25를 해도 되겠죠. 얼마가 되나요? 500이 되나요? 500이 되고 여기는 10의 몇 제곱이 됩니까? 4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500을 적어 놓은 다음에 10의 4제곱이니까 동그라미를 0을 몇 번만 적어주면 되겠다. 4번만 적어주면 된다는 거죠. 알겠나요? 자, 따라서 몇 개의 경우의 수를 만들 수가 있겠다. 바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이니까 500만 개의 바로 전화번호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6번입니다. 자, 집합액수는 1부터 6까지의 자연수 6개로 구성된 바로 집합이네요. 자, 그럴 때 함수 f가 x에서 x로의 함수를 바로 개수를 구해 달라고 하죠. 우리 함수의 개수의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바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편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해 달라고 하는데, 자, F3의 값은 홀수라고 하죠. 자, 이 말은 x가 3일 때의 함수값, 바로 F3은 함수값이니까 함수값이 홀수다. 그러면 이 3은 누구에게? 바로 1이나 3이나 5에게 화살을 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하게 뭘 하고 싶어야 된다? 분류를 하고 싶어야 되겠죠. 즉, F3이 얼마일 때? 1일 때와 F3이 3일 때와 F3이 5일 때로 이 세 가지로 일단은 분류를 하고 싶어야 될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런 감은 바로 들죠. 자, 그리고 나다를 보면요. X값이 3보다 작은 것, 즉 3보다 작으면 여기는 X값이 1이나 2가 될 수가 있고, 자, 그럴 때는 바로 이 1과 2의 함수값은 3의 함수값보다는 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는요, x가 3보다 클 때, 그러면 x값이 4나 5나 6일 때는 바로 이 fx, 즉 f4나 f5나 f6은 f3의 함수값보다는 작다고 하죠. x값이 작을 때는 커지고, 바로 x값이 작을 때는, 클 때는 이 f3의 값보다는 작은 값에 바로 우리가 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가지로 분류를 했으니까, 먼저 f3이 무엇일 때, 1일 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F3이 1일 때는요, 그러면 2는 1보다 큰 누구? 2, 3, 4, 5, 6 중에 화살을 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 5, 6은 F3보다 작은 값. 그런데 F3이 1이니까 그보다 작은 값은 있나요? 작은 값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 첫 번째인 경우에는 우리가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x가 1과 2일 때는 우리가 몇 가지씩 나오는데 다섯 가지씩 나올 수가 있는데 4와 5와 6일 때는 바로 함수를 우리가 대응되는 우리가 y 값이 없기 때문에 함수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F3이 누구를 쏠 때? 자, 홀수인 3을 쏠 때를 생각해 보면 자, 3이 3을 썼어요. 3이 3을 쏘면 이 1과 2는 누구를 쏘면 되겠습니까? 바로 4, 5, 6, 세 개 중에 하나를 쏘면 되겠죠. 그러면 1은 4, 5, 6 중에 몇 개? 세 개를 쏠 수 있고 1이 끝나지 않았죠. 2는 4, 5, 6 중에 세 개를 쏠 수가 있겠네요. 맞나요? 자, 이 4를 쏟다면 2가 4를 쏘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중복순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은 3에게 쏘니까 몇 가지? 한 가지겠네요. 그죠? 그러면 4, 5, 6은 어떻게 된다? 3보다 작은 1, 2에 화살을 쏘면 되니까 4는 1, 2 몇 가지? 두 가지. 5도 1, 2 두 가지. 6도 1, 2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따라서 3 곱하기 3은 9가 되고요. 자, 1은 곱 하나만 하고 2의 세제곱이 8이 되니까 F3이 3일 때는 바로 몇 개의 함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 72가지의 함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F3이 5를 쏠 때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자, F3이 5에게 화살을 쏜 경우를 생각해 보면 됐나요? 자, 1, 2는 어떻게 화살을 쏘면 될까요? 5보다 큰 숫자 6 하나밖에 없네요. 그죠? 맞나요? 자, 따라서 6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이 화살을 쏠 수 있는 것은 6 하나 한 가지. 2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도 6 한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3은 5에게만 써야 되니까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와 5와 6은 누구에게 1, 2, 3, 4 이 숫자 4개의 화살을 쏠 수가 있겠죠. 그럼 4는 1, 2, 3, 4 몇 가지? 네 가지. 5도 1, 2, 3, 4 네 가지. 6도 1, 2, 3, 4 네 가지가 되어서 4의 몇 제곱? 세제곱까지가 되어서 바로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다? 64가지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우리는 이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이 72가지와 64가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중복되는 경우가, 즉,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합의 법칙을 이용하여 72와 64를 더하면 최종적인 정답 136가지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처럼 항상 함수의 개수를 우리가 구할 때는 무엇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직접 화살을 그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7번입니다. 자, 집합 X는 1, 2, 3, 4 원소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바로 x에서 x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일단 함수의 개수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그려보면 이 함수는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두 조건을 만족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1의 함수값과 2의 함수값과 3의 함수값을 더한 것은 이 4가 바로 화살을 쏜 그 함수값의 몇 배보다, 세 배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조건과 나이는 보면 K가 1, 2, 3일 때 F1과 F2와 F3이 되겠죠. 그것은 F4의 함수값과 같을 수는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조건을 읽은 순간 바로 이 F4에 포커스를 둬야 되겠죠. 바로 4에 대한 함수값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바로 F1이 뭐일 때, 1일 때와 F1이 1이 아니죠. F 누가 4를 기준으로 잡으라 했죠. 맞나요? F4가 1일 때와 F4가 2일 때와 F4가 3일 때와 F4가 4일 때로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분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게 여러분들의 바로 시작, 출발이죠. 자, 왜냐하면 이 세 개를 더한 것이 F4보다 바로 F4의 세배보다 크거나 같으라고 했으니까 F4를 먼저 기준 잡아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먼저 F4, 저 X가 4일 때 함수값이 1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 F1과 F2와 F3을 더하면 얼마가 되어라? 얘가 바로 1이니까 3 곱하기 1, 바로 3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절대로 1과 2는 3, 이 X값에 있는 1, 2, 3은 절대로 1에게는 화살을 쏠 수가 있다, 없다? 화살을 쏠 수가 없죠. 맞나요? 그러면 이 1, 2, 3은 누구에게만 화살을 쏠 수가 있다? 2, 3, 4에게만 화살을 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함수가 2, 3, 4를 쏠 수가 있고 그 함수값을 모두 세 개를 더한 것이 얼마보다는 커야 되겠다. 3보다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때 가장 작은 함수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2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1도 2에게 쏘고
2도 2에게 쏘고 3도 2에게 쏜다면 그 함수값의 합은 얼마가 되나요? 2 더하기 2 더하기 2니까 6이 돼버리죠. 즉, 1, 2, 3은 2, 3, 4 중에서 어느 거에 화살을 쏘도 되는데 가장 작은 함수값인 2에게만 화살을 쏜다고 해도 그 세 개의 합은 얼마가 된다? 6이 돼버립니다. 그 말은 항상 3보다는 어떻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은 2, 3, 4, 세 개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고, 맞나요? 2도 2, 3, 4 중에 아무거나, 3도 2, 3, 4 중에 아무거나 써도 항상 3보다는 크기 때문에, 그죠? 함수의 개수를 몇 개 만들 수가 있다? 27개를 먼저 만들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나요? 2가 아닌 다른 게 쏘아도 항상 함수값이 F4가 1이기 때문에 3보다는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첫 번째 F4가 1일 때는 바로 몇 개의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 바로 27개의 함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이번에는 F4가 누구에게? 바로 E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방법으로 F4가 E에게 화살을 쏘았으니까, 자, 여기는 바로 F4가 2니까 3이 얼마가 되어야 된다? 6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1, 2, 3은 2를 제외한 1, 3, 4에게 화살을 쏠 수가 있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 2, 3이 이 4에게만 다 쏜다면 바로 이 4 더하기 4 더하기 4가 되어서 6보다는 크겠죠. 그죠? 근데 만약에 1에게만 다 쏜다면 어떻게 됩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되어서 3이 되니까 6보다는 작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첫 번째와 다르게 어떻게? 자, 6보다 작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까요? 전체 경우를 생각해서 6보다 작은 경우를 뭐 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도 1, 3, 4, 2도 1, 3, 4, 3도 1, 3, 4의 솔수가 있으니까 각각 세 가지씩 솔수가 있으니까 3의 몇 제곱이 되겠다? 세제곱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누구를 바로 6보다 작은 5가 되는 경우나 4가 되는 경우나 3이 되는 경우나 뭐 이런 경우를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1, 3, 4가 있을 때 이 F1과 F2와 F3이 그 합이 가장 작을 때는 언제겠습니까? 모두 다 1에게 쏠 때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합이 얼마 되는 경우 1 더하기 1 더하기 1인 3이 되는 경우를 제외해 주면 되겠죠. 그럼 가장 작은 게 3이니까 3과 그 합이 얼마일 때 보세요. 그 F1과 F2와 F3의 합이 가장 작을 때가 모두 다 1에게 쏠 때니까 3일 때와 그 합이 4일 때와 그 합이 5일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를 뭐한다? 전체 3의 세제곱에서 빼주면 될 것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3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3이 되는 경우는 1도 1에게 쏘고 2도 1에게 쏘고 3도 1에게 쏘는 바로 몇 가지가 된다. 한 가지뿐이죠. 자, 이럴 때는 세 개를 더하면 3이 되어서 6보다 클 수 없기 때문에 제외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 간단하게 몇 가지뿐이다. 한 가지뿐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1, 2, 3이 2에게는 화살을 못 쏘니까 우리가 이 1, 2, 3이라는 이 x 값들이 취할 수 있는 함수 값은 1과 3과 4에게만 화살을 쏠 수 있는 거죠. 근데 1에게 몇 번 쏘니까, 3번 쏘니까 3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경우는 제외시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될까요? 4가 되려면 어떻습니까? 두 개는 1에 쏘면 2가 되는데, 그럼 하나가 2에 쏘야 되는데, 2에는 쏠 수가 없네요. 그러니, 우리가 합이 4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자, 3에게 먼저 쏴버리면, 어느 세 개가 3에게 먼저 쏴버리면, 그 하나만 1에게 쏘아야지 4가 되는데, 또 3이 하나를 쏘아야 되니까, 그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일단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있겠습니까? 합이 5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있죠. 어떻게? 1을 몇 번 쏘고, 2번 쏘고, 3에게 몇 번 쏘면 되겠다? 한 번을 쏘면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1에게 몇 번을 쏜다? 어느 두 개가 1에게 두 번을 쏘고, 3에게 한 번을 쏘니까 2에는 절대로 못 쏘죠? 그럼 그 합이 3, 4, 5가 될 수가 있게 돼요. 4에게는 쏴버리면 5가 되려면 1만 남기 때문에 두 개가 쏘아서 1이 그 합이 1이 될 수는 없잖아요. 최소가 2가 되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되면 합이 5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1, 2, 3, 세 개의 숫자 중에서, 맞죠? 어느 두 개는 1에게 쏘고, 어느 하나는 3에게 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경우를 생각할 때, 자, 1이 3에게 쏘는 한 가지. 그럼 2, 3은 1에게 쏘면 되겠죠. 2가 3에 쏘는 한 가지. 그러면 1, 3이 1에게 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그려놓았듯이 3이 3에게 쏘버리면 1, 2가 1에 쏘겠죠. 그러면 몇 가지가 나옵니까? 바로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그것을 그냥 우리가 생각을 해도 되겠지만 어떤 식으로 해도 되겠다. 자, 1에게 화살을 몇 명이 쏘야 된다? 두 명이 쏘야 되고, 3에게는 한 명이 쏘야 되니까, 우리는 이 세 명을 가지고 1에게 쏠 두 명을 뽑고, 3에게 쏠 한 명을 뽑으면 되니까, 바로 무엇을 하면 되겠다? 우리가 조편성을 하면 되는 거죠. 세 명 중에, 세 명 중에 두 명은, 세 명 중에 두 명은 일에게 화살을 쏘고 그리고 일이 끝나지 않았죠. 남은 한 명은 누구에게? 3에게 화살을 쏘는 자, 두 명과 한 명으로 우리가 조편성을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3 컨비네이션 2는 얼마가 되고요? 3 컨비네이션 1이니까 3이 되고요. 1 컨비네이션 1은 1이 되니까 몇 가지가 된다? 세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3이 3에게만 쏘고 1, 2는 1에게 쏘는 이런 한 가지. 그리고 자 잠깐만요. 그리고 또 어떤 거? 이번에는 3에게는 누가 쏘고 2가 쏘고 2가 3을 쏘고 3과 1은 1에 쏘는 이런 한 가지. 맞나요? 그리고 이번에는 3에게는 누가 쏘고 1이 3을 쏘고 2와 3이 바로 1을 쏘는 이런 한 가지가 되어서 세 가지가 되겠죠. 간단하게 말하면 1이 3을 쏘고 2, 3은 1을 쏘고 2가 3을 쏘고 1, 3이 1을 쏘고 3이 3을 쏘고 1, 2가 1을 쏘는 세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걸 우리가 조편성으로 나타내면 되니까 1, 2, 3 원소 중에서 1에게 두 개 쏠 것을 선택하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뭐다? 3에게 화살을 쏘겠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따라서 3의 세제곱이 27이 되고요.
자, 그리고 합이 3이 되는 경우가 한 가지, 합이 5가 되는 경우가 세 가지니까 그 몇 가지만 빼주면 되겠다. 네 가지만 빼주면 되니까. 자, F4가 2일 때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다? 23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바로 F4가 3에게 화살을 쏠 때가 되겠습니다. 자, 4가 3에게 화살을 쏘았어요. 그러면 F4가 바로 함수값이 3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3에다가 3을 곱하니까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1, 2, 3은 이제 누구한테 화살을 쏠 수가 있다? 1과 2와 4에게만 화살을 쏠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개의 합이, 이 세 개의 합이 얼마가 9보다는 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큰 숫자인 4에게만 모두 다 쏜다면 얼마가 돼요? 12가 되죠. 자, 그런데 가장 작은 숫자인 1에게만 모두 다 3개를 쏜다면 바로 3이 돼요. 3은 되면 안 되잖아요. 9보다 커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9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먼저 또 생각해 줄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럴 때는, 자, 일단 큰 값으로 먼저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죠? 12가 된다는 말은 1, 2, 3이 모두 다 누구에게 쏠 때입니까? 바로 4에게 쏠 때고, 10일은 될 수가 있나요? 여기서 중복을 허용해서 11을 만들 수가 있나요? 4를 두 번 하면 8이죠. 8에다가는 11이 되려면 3이 돼야 되는데 3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일은 될 수가 없겠습니다. 10은 될 수 있겠습니까? 10은 어떻습니까? 4를 두 번 쏘고 2를 한 번 쏘면 되겠네요. 그러면 10이 되겠죠. 됐나요? 9는 될 수 있을까요? 9는. 9는 바로 4를 두 번 쏘고 1을 한 번 쏘면 9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번째인 경우는 두 번째인 경우와 다르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다. 합이 얼마인 경우, 합이 그냥 12인 경우, 그리고 조금 전에도 봤지만 11은 될 수가 없었죠. 바로 10이 되는 경우, 합이 얼마가 되는 경우, 9가 되는 경우를 그냥 찾아버리면 더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합이 12가 되는 경우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1과 2와 3이 모두 다 누구에게? 바로 이 4에게 모두 다 써야지만 바로 무엇이 된다? 합이 12가 되겠죠.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몇 가지 경우? 한 가지 경우밖에 발생할 수 없겠네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런데 합이 10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된다고 했죠? 이 합이 10이 된다는 말은 4와 2가 더해져서 바로 무엇이 된다? 10이 되겠죠. 맞나요? 그 말은 어떻습니까? 바로 우리 여기에서 우리 합이 5가 되는 경우와 똑같죠. 즉, 1, 2, 3 중에 어느 두 가지는 4에게 써야 되고, 나머지 하나는 누구에게 써야 된다? 2에게 써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면 4에게 쏠, 이 1, 2, 3, 세 개의 원소 중에서 4에게 쏠 원소를 두 개를 선택하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누구한테 써야 된다? 1에게 써야 되겠네, 이거죠. 맞습니까? 그게 바로 한 가지가 될 수밖에 없겠죠. 남았는 거는 무조건 2에게 써야 되니까. 따라서 3 컨비네이션 2가 얼마가 된다? 바로 3 컨비네이션 1과 같으니까 바로 세 가지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1이 2에게 쏘면 2와 3은 4에게 쏘고 2가 2에게 쏘면 1과 3은 4에게 쏘고 3이 2에게 쏘면
1과 2는 모두 다 4에 쏘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이번에는 합이 9가 된다고 했습니다. 합이 9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했죠? 자, 4를 두 번 쓰고, 맞죠? 두 번 써야 되고, 바로 1에게 한 번 쓰는 경우가 되겠죠. 그럼 이 경우는 4에게 두 번 쓰고 2에게 한 번 쓰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똑같은 경우가 되겠죠. 따라서 4에게 두 번 쓸 이 1, 2, 3 원소 중에서 몇 개 선택하고 두 개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어쩔 수 없이 1에게 써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세 가지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합이 12가 되는 경우 한 가지, 합이 10이 되는 경우와 부가 되는 경우가 각각 세 가지가 되어서 F4가 3일 때는 함수의 개수를 몇 개 만들 수가 있다? 7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를 비교하면서 왜 얘는 여사건 형태로 풀었고 얘는 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서 풀었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이 2번은 어떻게 보면 여사건으로 처리한 거고요. 맞죠? 3번은 또다시 이 안에서 분류를 이용해서 처리했다는 거 한번 비교해 보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F4가 4에게 쏟습니다. F4가 4에게 쏘면요. 자, 이 값은 얼마가 되죠? 4 곱하기 3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1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이 1, 2, 3이 쏠 수 있는 것은 1, 2, 3밖에 없어서 가장 큰 이 3에게 모두 다 화살을 쏜다고 해도 함수는 만들어지지만 그 합이 얼마밖에 되지 않습니까? 바로 F1도 3, F2도 3, F3도 3이니까 9밖에 될 수가 없어요. 즉, 이 세 개의 수를 합쳐서 가장 큰 수가 9밖에 될 수가 없는데 12보다 크거나 같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발생이 한다, 발생 안 한다. 함수 F가 뭐한다?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 네 번째는 분류에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따라서 이 우리가 구하는 최종적인 함수의 개수는 이 27개와 23개와 7개를 분류했으니까 우리는 27 더하기 23 더하기 7이 최종 함수의 개수가 되고 27과 23을 더하면 50이니까 전체 함수는 몇 개를 만들어 줄 수 있다? 57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왜 F4를 기준으로 분류해서 생각했는지, 그리고 분류해서 생각하면 그 안에서 자, 이 네 번째는 되지 않지만 이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왜 여사건으로 왜 분류해서 처리했는지를 다시 한번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68번입니다. 자, 1열에는요, 일반 학생 10명이 줄을 서 있고, 2열에는 일반 학생 10명이 번호 순서대로 마주보고 서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번호 순서대로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여기 있는 일반 학생을 1번부터 10번까지, 2반 학생을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포크 댄스를 추기 위하여 마주보고 있는 사람 또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두 명씩 짝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모든 학생이 짝이 있도록 짝을 짓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자, 짝이 될 수도 있고, 자, 옆에 있는 친구들과 짝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짝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짝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짝을 만들면 될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짝을 만들면 이 사람은 천상 이렇게 짝을 만들 수밖에 없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이 일반 학생이 이 이웃한 저 같은 반 친구와 짝을 지었다면 이 2반은 자동으로 얘는 어떻게 이렇게 짝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 학생이 두 명이 이렇게 짝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 이렇게 두 명을 짝을 지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짝을 지어버리면 이 학생은 마주보고 있는 사람도 옆 사람과 짝을 지었고 옆에 있는 사람도 벌써 짝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짝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또한 어떻습니까? 이렇게 짝을 지어버리면 얘가 짝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1열에 2열에 있는 친구들이 마주보는 친구와 옆 사람과 짝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1열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1열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1열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짝을 지었다면 2열에 마주보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짝을 못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 이 두 사람이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이 짝을 지었다면 이 사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짝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짝을 지었다면 이 두 명은 어떻게 짝을 지을 수가 있겠나요? 자, 이렇게 같은 방끼리 짝을 지어도 되겠지만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마주보고 있는 사람끼리 짝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짝을 지었을 때 이렇게 이웃하게 짝을 지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열 친구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아니면 2열을 기준으로 생각하든지. 정 1열에 이 친구가 앞 사람과 짝을 지었고 1열에 이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짝을 지었다면 2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짝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짝을 지었다면 이 사람은 이웃한 사람들이 벌써 짝을 지었기 때문에 얘도 마주보고 있는 일반, 일반 친구들끼리 짝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마주보고 있는 친구끼리 짝을 지었다면 몇 개로? 이렇게 10개로 짝을 지을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나요? 아니면 같은 반 친구끼리 짝을 지었다면 몇 개로? 이렇게 일반을 기준으로 본다면 5쌍으로 나올 수가 있고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끼리 짝을 지으면 10쌍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주보고 있는 친구들이 짝을 짓는다. 자, 이걸 뭐 앞 사람끼리 짝을 짓는다. 이렇게 할까요? 그리고 옆 사람끼리 짝을 지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하죠. 저 우리는 일렬에 있는 친구, 즉 일반 친구만 생각한다면 2반은 자동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 사람과 짝을 어떻게 일반 친구만 생각했을 때 10명이 모두 다 앞 사람과 짝을 이룰 수가 있고 이번에는 앞 사람과 일반 학생이 9명이 짝을 지을 수가 있나요? 9명이 앞 사람과 짝을 지었다면 이 마지막 10번째 친구는 옆 사람이 없잖아요. 얘도 천상 앞 사람과 짝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친구들은 앞 사람과 짝을 지을 수 있는 게 짝수 형태로 나와야 되죠. 8명이 앞 사람과 짝을 지으면 옆 사람과는 한 사람, 한 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앞 사람과 짝을 지을 때는 한 명씩 생각해야 되고, 옆 사람과 생각할 때는 이 두 명이 한 쌍이 되니까, 우리는 옆 사람을 짝을 짓는다는 것을 두 명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하나의 쌍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이때는 옆 사람과 짝을 짓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 앞 사람과 7명은 될 수가 없죠. 그럼 몇 명? 6명이 짝을 짓는다면, 이렇게 6명이 짝을 짓는다면, 옆 사람과 짝을 지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지으면 안 되죠. 이렇게 지어버리면 이렇게 앞 사람과 짝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때는 앞 사람이 8명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짝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옆 사람은 몇 팀? 두 팀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앞 사람과 네 명이 짝을 지었다면 옆 사람하고는 어떻게 두 명씩, 두 명씩, 두 명씩 해서 몇 개가 나온다? 자, 세 팀이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앞 사람과 두 명이 짝을 씹는다면 옆 사람하고는 보세요. 두 명씩 앞 사람과 짝을 든다면 옆 사람과는 짝을 씌울 수 있는 게 일반 학생들로 일반에 있는 친구들로 본다면 네 팀이 존재하고 앞 사람이 한 명만 한 명만 할 수는 있나요? 한 명만 앞 사람만 한다면 이 친구는 천상 앞 사람이기 때문에 앞 사람이 한 명과 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없고 앞 사람과는 아무도 짝을 안 짓는다면 옆 사람과 이렇게 다섯 팀으로 만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류가 몇 가지로 될 수가 있다? 바로 6가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나요? 앞 사람과 모두 다 짝을 지어야 되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럼 마지막도 어때요? 옆 사람과 짝을 지어야 되니까 몇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짝을 지으면 여기도 이렇게 짝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두 번째로 앞 사람이 8명이 짝을 짓고 싶어요. 그러면 옆 사람과 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그 말은 앞이 8개고 옆이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니까 바로 어떻게? 바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앞이라는 것이 몇 개 있고 앞이라는 것이 8개 있는 거죠. 자, 조금 쓰기가 어렵지만 앞이 8개가 있는 거예요. 앞이 8개가 있고 옆이 하나 있는 거죠. 이것을 순서 있게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요. 저 옆이 하나 있다는 말은 보세요. 이렇게 옆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옆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옆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옆을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접 세려 봐도 되겠지만 세려 보면 몇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9가지가 나오겠죠. 그죠? 맞나요? 옆에 짝을 씌울 수 있는 게. 옆에 짝을 지어버리면 나머지 8명들은 다 앞사람과 짝을 지어야 되죠. 그게 바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 9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데 앞이라는 글자가 8개 있으니까 8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바로 그게 9가지가 되는 거죠. 그럼 동일하게 얘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앞이 6개, 옆이 2개니까 8팩토리얼을 얼마로? 6팩토리얼,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앞이 6개, 옆이 2개를 순서 있게 배열해 주면 된다는 거죠. 6팩토리얼로 약분하면 여기는 8과 7만 남습니다. 2로 약분하면 4가 되니까 얼마가 되겠다? 28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는 7개를 배열하니까 7팩토리얼을 4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4팩토리얼로 나누어버리면 7, 6, 5만 남고요. 3팩토리얼이 6이니까 결론적으로 35가지가 된다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럼 얘는 앞이 2개, 옆이 4개니까 6팩토리얼이 되겠네. 그죠? 6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4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고 4팩토리얼로 약분하면 6과 5만 남으니까 2와 약분해버리면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이 8개의 6개를 모두 다 뭐 하면 되겠다? 더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럼 1하고 9하고 더하면 10이 되고요. 여기서는 35와 15를 더하면 되겠네요. 5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8과 1을 더하면 여기가 29가 되겠죠. 얘와 얘를 더하면. 따라서 이 세 개를 더하면 얘가 바로 79가 되니까 79에다가 10을 더하면 전체 89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69번입니다. 흰색 공 1개와 검은색 공 3개, 빨간색 공 3개를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라고 하죠. 자, 같은 색의 공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되는데 흰색 공은 맨 앞에 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색의 공이 세 개가 이웃하는 경우도 없다고 했어요. 저 검은 공 세 개도 이웃하면 안 되고 빨간 공 세 개도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웃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그냥 순열에서는 모두 다 이 색깔이 다른 곡일 때는 이웃해도 괜찮은 것을, 이웃해도 좋은 것을 먼저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바로 이웃하면 안 되는 걸 끼워 넣으면 되지만 이처럼 서로 같은 곡 아니면 같은 숫자가 있을 때는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되고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전체에서 이웃하는 경우를 빼주는 게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즉 여사건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 두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가의 조건을 A라고 하고 나의 조건을 B라고 한다면 여사건으로 푼다는 말은 전체에서 이 두 개의 공통 부분을 바로 둘 다 만족해 주는 거. 둘 다 만족해 준다는 말은 A와 B의 교집합이 되겠죠. 그 부분의 여사건을 어떻게 되면 구한다는 거죠. 즉, 전체에서 이 부분에 반대되는 걸 빼주겠다는 것입니다. 개수를.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집합에서 드모랑 법칙 같은 걸 이용하면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처럼 결론적으로 여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을 합집합을 구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집합을 구해준다는 것은 집합으로 말할 때 합집합이죠. 이 반대 A의 바로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을 각각 구한 다음에 이 두 개의 또 공통 부분을 또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바로 두 개를 모두 만족시켜주는 이런 공통 부분, 즉 집합으로 말하면 이 교집합을 여사건치 해주면 결론적으로는 각각의 여집합의 합집합을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합집합을 구해준다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합집합을 여집합 취해 주는 것은 각각의 여집합을 취한 다음에 무엇을 교집합을 생각해 주면 되죠. 즉 우리는 합집합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교집합을 생각해 주는 게 훨씬 우리가 생각하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부정어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여사건을 처리하고 싶은데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합쳐가지고 전체에서 여사건을 빼준다는 것은 조금 골머리가 아픈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요. 우리가 여기에서 같은 공이 세 개가 이웃하지 않는 것과 흰색 공은 맨 앞에 놓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각각을 하나씩 구해가면서 그 분류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나에서 분류도 해야 되거든요. 분류한 상태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시켜주는 그, 즉, 분류한 상태 안에서 여러분들이 여섯 건을 처리해 주는 게 훨씬 생각하기가 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지를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흰색 공은 맨 앞에 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44번 문제를 풀 때, 44번 문제를 풀 때, 자, 0이라는 숫자와 1이라는 숫자 하나와 2라는 숫자 두 개와 자, 3이라는 숫자가 세 개 있었어요. 이 지금 일곱 개, 이 여섯 개를 가지고, 맞죠? 0, 1, 2, 2, 3, 3, 3이죠. 그죠? 3, 3까지만 있었네요. 뭐 3이 세 개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이 여섯 개의 이 숫자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여섯 자리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풀었나요? 이 0도 제일 첫 번째 자리, 즉 10만 자리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즉 이 0도 생각하고 전체를 구한 다음에 무엇을 뺐죠? 0이 제일 앞에 오는 경우를 빼버렸잖아요. 맞나요? 이 논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같은 것이 있을 때는요,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전체에서 0이 제일 앞에 오는 것을 빼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럼 이것을 무엇으로, 어떻게 흰색 공이 맨 앞에 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검은색 공 3개, 빨간색 공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흰색 공을 우리가 화이트라고 해서 W, 검은색 공은 블랙이라고 해서 B라고 하고, 빨간색 공은 레드라고 해서 R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W가 우리가 이것과 비교한다면 0으로 보면 되죠. B는 1로 보면 되고요. R은 2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즉 일곱 개의 숫자를 가지고 바로 일곱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흰색 공을 무엇으로 보자? 0으로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먼저 가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나의 조건도 만족해야 되니까 일단 가의 조건을 만족하는 걸 먼저 구해보면 전체 일곱 개의 바로 뭐다? 이 공을 일렬로 배열하는 데 있어서 검은 공과 빨간 공, 즉 블랙이 세 개, 레드가 세 개니까 각각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3팩토리얼 식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누구를 제외해 줘야 된다? 이 화이트가 제일 앞에 오는 경우를 제외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 화이트가 제일 앞에 오는 경우에서 나머지 블랙 3개와 레드 3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나요? 제거를 해주면 자 화이트는 제일 앞에 오니까 한 가지가 되는 거고 맞나요? 나머지 이 블랙과 레드는 이 여섯 개를 순서 있게 배열해 주는데 어떻게 세 개가 중복이 되니까 3팩토리얼,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이게 바로 흰색 공이 맨 앞에 오지 않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일단 계산해 보면 3팩토리얼을 약분해 버리면 여기는 7, 6, 5, 4까지만 남겠죠. 그리고 3팩토리얼은 6이니까 6으로 약분하면 5, 4, 20이니까 20 곱하기 7, 140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일단 3팩토리얼이 6이죠. 6이면 6이 약분하면 5팩토리얼만 남습니다. 5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니까 3팩토리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일단 3팩토리얼이 6이니까 6을 약분하면 5팩토리얼이 되고 다시 3팩토리얼을 약분하니까 20이 되죠. 그럼 여기에 얼마다?
120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로 이 가 조건만 만족해 주는 거. 흰색 공이 맨 앞에 오지 않는 것은 바로 몇 가지가 된다? 120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일단 가를 만족하는 120개를 찾았으니까 이 나는 같은 색의 공이 세 개가 이웃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이 가를 만족하면서 검은 공 세 개와 빨간 공 세 개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를 이 120가지에서 뭘 내주면 되겠다?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먼저 흰색 공은 맨 앞에 오지 않은 게 120가지가 있으니까 이 120가지 안에는 이 검은 공 세 개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맞나요? 이렇게 배치하다 보면 여기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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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R, R, R. 물론 얘는 맨 앞에 오지 않으니까, 그죠? 이 경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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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R, W, RR 이런 경우도 이 120개 안에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블랙 3개가 이웃했으니까 이 120개 안에서 이것을 제외시켜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같은 공이 바로 검은색도 세 개가 같고 빨간색 공도 세 개가 같으니까 이것이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무엇? 검은 블랙 세 개와 레드 세 개가 바로 이웃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앞에 보면 몇 번 문제? 42번 문제에서 리멤버에 있는 8개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자, 리멤버에서 R끼리 또 리멤버에서 M끼리 이웃하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공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먼저 뭐다? 자, 블랙 세 개가 이웃하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레드 세 개가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블랙 세 개만 이웃하는 거. 이 블랙 세 개만 이웃하는 거죠. 그리고 레드 세 개만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하다 보면 이 안에는 레드 세 개가 이웃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안에는 블랙 세 개가 이웃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세 번째 블랙 세 개와 레드 세 개가 이웃하는 경우가 첫 번째 경우에도 있고 두 번째 경우에도 있으니까 한 번 뭐 해주면 된다. 예를 더해서 이 세 번째 경우를 한번 빼주면 되는 게 바로 42번 문제 형태에서 풀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조심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 개만 이용할 때도 어떻게 된다. 이 흰색 공이 맨 앞에 없는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가 조건에서 바로 흰색 공이 맨 앞에 오는 경우를 우리가 제외해 놓았으니까 블랙 세 개만 이웃하는데 흰색 공이 앞에 오는 경우는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것을 전체 구해서 이 120개에서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해보면요. 자, B 세 개만 이웃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B 세 개가 이웃하니까 바로 블랙 세 개가 이웃한다는 말은 이 세 개가 하나로 묶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에 남는 것은 화이트 공 한 개와 자, 블랙 공 세 개는 어떻습니까? 이웃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맞죠? 그리고 레드가 몇 개 있다. 세 개 있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블랙 세 개는 하나로 취급하면 되니까 이 전체 몇 개의 문자로 보면 되겠습니까? 바로 다섯 개의 문자로 보면 되겠죠. 다섯 개의 이 문자를 얘는 하나로 보니까 자, 순서 있게 배열을 하는데 자, 거기에는 R이 똑같은 세 개가 있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이 안에는 이 화이트가 제일 앞에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죠. 따라서 화이트가 제일 앞에 오는 경우를 제외해 주자는 거죠. 그러면 화이트가 제일 앞에 오면서 이 블랙 색의 한 주머니와 레드 색의 이 세 개가 순서 있게 배열하는 걸 빼줘야 되니까 화이트가 제일 앞에 오는 게 한 가지가 되고요. 맞죠? 요 네 가지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블랙 세 개를 우리가 한 주머니에 우리가 묶어 놓았죠. 그러면 이렇게 순서 있게 배열한 다음에 주머니에 있는 화이트를 우리가 풀어줘야 되겠죠. 그런데 얘는 똑같기 때문에 얘를 자리를 바꾸어 봤자 몇 가지만 나온다? 한 가지만 나오니까 이런 곱하나 만화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도 순서 있게 배열한 다음에 무엇을 블랙을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은 한 가지니까 이런 곱하나 만화가 되어서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면 5, 4만 남아서 20이 되고요. 마이너스. 자, 이런 곱하나 말하니까 4팩토리얼을 3팩토리얼로 나누면 4개가 되니까 몇 개가 되겠다? 16개가 바로 이 블랙이 바로 3개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우리가 레드 3개만 이웃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화이트 하나에 블랙 세개가 있고, 블랙 세개가 있고, 자, 레드 세개가 어떻게 되어라? 하나의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하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1번 경우와 어떻습니까?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얘는 블랙 세 개가 한 주머니에, 얘는 레드 세 개가 한 주머니에, 그리고 화이트가 각각 한 개씩, 여기는 레드 세 개지만 블랙 세 개로 개수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얘도 직접 계산하면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다? 16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얘가 16이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다섯 개, 화이트 하나, 블랙 세 개, 레드 세 개는 한 주머니에 있으니까 이 주머니 하나와 이 네 개를 순서 있게 배열하니까 5팩토리얼이 되겠죠. 자, 그런데 블랙 세 개가 똑같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누어 줘야 됩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절. 그리고 위에서도 말했지만 이 주머니를 주머니 안에서 이 레드 세 개가 우리가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게 한 가지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이 속에는 화이트, 바로 흰 공이 제일 앞에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 경우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흰 공이 제일 앞에 있는 경우에다가 자, 블랙 세 개와 주머니를 순수 있게 배열하는 4팩토리얼이죠. 그런데 블랙 세 개가 어떻습니까? 똑같기 때문에 3팩토리얼로 나누어 주면 되죠. 근데 얘가 사실 블랙 세 개와 주머니 한 개가 있다는 말은 바로 결론적으로 우리가 네 가지가 된다고 했죠. 자, 네 개의 문자 중에서 네 개의 문자 중에서 여기를 레드 한 개만 이야기해 볼까요? 얘를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은 바로 이 네 자리 중에 R이 들어갈 수 있는 한 자리 있죠. 4컨벤션 1로 봐도 된다고 했죠. 그게 바로 BBBR, BBRB, BRBB, RBBB 이렇게 네 가지가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서 주머니 안에서 이 R 세 개가 순서 있게 배치하는 한 가지를 빼주면 결론적으로 얘도 몇 개가 나온다? 16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16개와 16개, 32개만 이 120에서 빼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블랙 3개만 이용했을 때 이 안에는 이 16개 안에는 바로 누가 자 레드 3개도 어떻게 된다 순서 있게 배열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 레드 3개가 바로 동일하게 순서 있게 배치하는 즉 예를 들어서 이 첫 번째 경우에 하나의 이 16개의 하나의 예를 든다면 화이트는 제일 앞에 올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자 BBB가 오고요. BBB가 오고 화이트가 오고 RRR이 오는 경우도 여기에 있을 것이고 자, 얘도 이 안에도 어떻게 된다? 자, 레드 세 개가 지금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블랙 세 개와 레드 세 개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를 한번 두 군데 모두 다 있으니까 한번 제거를 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화이트 하나와 블랙 세 개를 어떻게 한 주머니에 레드 세 개가 한 주머니에 있는 경우를 빼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42번을 참고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금은 화이트 한 개와 주머니 두 개가 되는 거죠. 주머니 두 개. 이 세 개를 순서 있게 배열해 주는 것은 이때는 여러분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아니죠. 얘 화이트 한 개와 주머니와 주머니인데 이거는 서로 다른 주머니가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3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화이트가 제일 앞에 오고 화이트가 제일 앞에 오고 주머니 두 개가 오는 경우를 빼줘야 되죠. 즉 화이트가 제일 앞에 오는 한 가지, 화이트가 앞에 오는 한 가지, 그리고 이 주머니를 배열해야 되겠죠. 주머니를 서로 다른 주머니니까 배열하는 것은 두 가지가 되어서 이 팩토리얼이 되고 주머니 안에 있는 것을 순서 있게 안에서 순서 있게 배열하는 것은 블랙끼리 자리 바꾸는 것도 한 가지, 레드끼리도 자리 바꾸는 게 한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3팩토리얼 6에서 2팩토리얼 뿐이죠. 2를 빼버리면 자,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된다? 이 1번과 2번에 중첩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가를 만족시키면서 우리가 뭐 같은 공끼리 이웃하는 경우는 16과 16을 더해서 누구를 한번 빼줘야 된다? 4를 한번 빼줘야 되니까 바로 28에서 4를 아니죠. 32에서 4를 빼주니까 28개가 서로 이웃하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이웃한 경우를 찾았는 거예요. 근데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자, 흰색 공은 맨 앞에 오지 않는 경우에다가 이 이웃하는 경우도 없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이 이웃하는 경우를 120가지에서 120가지에서 28을 다시 빼주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 문제의 최종 정답은 몇 개가 된다? 바로 92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차근차근 42번과 44번을 참조하면서 이 이웃하는 경우를 생각했을 때 그냥 이웃하는 이 경우만 생각하면 된다는다?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바로 무엇입니까? 흰색 공은 맨 앞에 오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흰색 공이 제일 앞에 오는 경우를 다시 각각에서 제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여기도 이웃한 게 있고 여기도 이웃한 게 있으니까 동시에 자 블랙 세 개와 레드 세 개가 동시에 각각 이웃하는 경우가 두 번 카운팅 됐기 때문에 한번 제거해 줘야 된다는 거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 정도의 문제 같으면 모의고사에 바로
4점짜리 킬러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